최수영의 네 글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최수영의 네 글자 5분 브리핑을 하느라고 조금 쉬었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네 글자로 여러분께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요즘 아주 정관을 뜨겁게 달구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총선의 시기는 착착 진행되는 만큼 지금 각 당이 어떤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당을 만드는 걸 놓고 지금 사실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이야 이미 예고된 바죠. 지난달 선거법이 패스트트랙에 올라서 갈 때 이거는 분명히 날치기다, 의회 폭거라고 하면서 반대했고, 어떻게든 일당을, 원내 제2당을 제쳐놓고 이 선거법을 통과시키는 건 이건 맞지 않는다 하면서 격렬히 저항했지만 결국은 통과가 됐습니다. 그 당시 이제 필리버스터를 동원한 방어 전략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왜 이 문제가 불거졌느냐. 그때 미래통합당의 전신이죠. 자유한국당은 분명히 예고했습니다. 이렇게 폭거와 날치기로 4+1이라는 회개한 명칭으로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통과시킨다면 반드시 우리는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 공언한 대로 지난 1월부터 움직였고 지금은 미래한국당이라는 그런 이제 당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지금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작업들 착착 진행 중이죠. 그런데 갑자기 왜 이게 지금 정가에 가장 핫한 이슈로 떠올랐느냐? 민주당도 만들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사실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 민주당도 만들 것인데 정말 만들까? 한국당이야 어차피 지난번 이 선거법은 원천 무효라면서 저항과 항거의 의미로 반드시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절차상의 문제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일부 수긍하는 점도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참 나쁜 정치, 이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뒤엎는 발상. 정말 그때 주요 당직자들이 했던 발언들을 쭉 놓고 보면은 정말 지금 제가 재론하기도 민망할 정도의 아주 수준의 것들이 많습니다. 이 선거를 뒤로 돌린다는 등, 이건 사실 이거 제가 굳이 여기서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유권자가 투표한 대로 의석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성 비례정당을 만들겠다. 이거는 이제 지역구에서 투표를 한 대로 기성정당이 먹고 위성 비례정당은 비례해서 또 먹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표보다 지역구에서 자기가 받은 표보다 이제 더 가져가지 못하니까 비례를 통해서 더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개걸스럽게 먹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근데 이거를 개혁이라고 그랬잖아요. 연동형 비례대표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위성은 여기서도 먹고 저기서도 먹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표의 등가성이 무너지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본인들은 안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절대 안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왜 이렇게 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원내 일당을 내주게 생겼다고 지금 굉장히 지금 앓는 소리들 하고 있죠. 원내 일당? 그렇습니다. 무너질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법을 통과시킬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치 개혁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개혁의 시계를 어떻게 다시 개악으로 돌릴 수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이거는 정치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행동이고 공당으로서 해서는 안 될 내용이라는 거죠. 급해지니까 말 바꾼다. 어디서 많이 보던 얘기들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정치가 국민에 대한 약속 아닙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러면 명분도 신뢰도 다 잃는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성 비례정당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해찬 대표가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의석을 도둑맞게 생겼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이게 일당을 내주게 생겼다. 일당을 내주면은 잘못하면은 원내전략 수립은 물론이거니와 탄핵까지도 우리가 못 막을 수 있다. 대통령 탄핵까지도 못 막을 수 있다. 이런 지금 위기감들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미 답정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 만들어지고 놓고 지금 이른바 당내 열렬 지지자들인 이른바 문바들을 움직여서 당내에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의원들을 설득하거나 잠재우기 위한 일종의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아니, 정치가 살아있는 생물인데 뭐 해보니까,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137석이 어떻고 147석이 어떻고, 아니, 지금 민심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정치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생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꾸 위기감을 조성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미 신호를 주는 거죠. 만들어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당의 그 극렬 지지자들이 만드는 우리가 명분을 너희들이 힘을 실어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비난은 잠깐이지만 뭐 책임은 4년을 간다? 저는 거꾸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비난이야말로 책임은 잠깐이고 비난이 4년 가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정치인들이 말 바꾸는 것을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이부자리 뒤엎듯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야 그 정치의 어떤 정당성을 바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의 네 글자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건 소탐대실이다.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너무 큰 것을 저는 이것은 명분도 신뢰도 다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야말로 큰 것을 얻으려다 정말 큰 것을 잃는 그런 일을 범할 수 있고, 그것은 지금 당의 여러 중진들이나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또 한다면 최수영의 네 글자, 오늘 원래 하나를 이야기하지만 저는 오늘 한두 가지 더 이야기하겠죠. 그게 정말 후한무치한 행동입니다. 아니, 정치가 염치를 먹고 사는 거고 부끄러움과 책임을 아는 일인데 어떻게 이런 어떤 무책임한 일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두꺼운 얼굴로 정말 국민을 기만하고 농락할 수가 있습니다. 삼국지에 보면 조조 삼소라는 얘기가 나오죠. 조조가 3번 웃다 망했다는 건데 왜 3번 웃었을까요? 적벽대전에서 이기고 나서 회주하는 길에 제갈량이 덫을 놓은 건 모르고 여기 왜 안 왔을까 하다가 당하고 이렇게 3번 당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이 하늘을 찌르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있습니다. 이것이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는 국민이 판단을 해 주실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정치가 국민을 향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